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월 1억 정도까지도 또 한도 없는 복화도 제공하고 계신다고. 한 2시간 밥 먹고 한 150을 썼더라고요. 상위 0.1% 고수님들의 진짜 성장 스토리, 고수의 한수. 저는 승고에서 고수님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케터 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명예고수 1기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소개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명예고수 1기 이번에 선정된 특수청소업체 운영하고 있는 본보매정리 대표 조동호입니다. 본보매정리 운영팀장 박범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창업 한 1년 8개월 만에 무려 이제 10억을 버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진짜 좀 엄청난 매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창업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쓰레기집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처음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좀 구인 광고에 이제 관련 업종이 구인을 좀 하고 있어서 그쪽에 이제 저도 취업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1년 정도 좀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1년 정도 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여기 본보매정리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 전에는 좀 다른 일을 좀 하셨던 건가요? 많은 일을 했었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진짜 가지가지 일을 다 했었는데 운송사에서 운송 업무도 좀 봤었고 제가 은행 업무, 은행 대출 업무, 여행사 영업, 컴퓨터 조립이라든지 휴대폰 단말기 영업 진짜 안 해보신 일이 네, 없으시네요. 또 사업도 조금 하셨다고 들었어요. 20대 때 이제 30대가 되기 전에 좀 사업을 해보자 해서 스튜디오 사업을 좀 크게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접게 됐어요. 어느 정도의 좀 실패였나요? 많은 좀 대출도 들어갔고 많은 자본금도 들어갔고 근데 이제 좀 급하게 준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 기울기 시작하니까 좀 빠르게 좀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또 그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는 데만 뭐 5년, 6년 뭐 이렇게 걸리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그냥 일집 이렇게 좀 버텼던 것 같아요. 크게 사업을 시작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본보매정리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때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느낌은 좀 없었나요? 엄청 많았죠. 처음에 엄청 많아서 이게 잘못되면 어쩌지, 또 다시 실패를 하면 어쩌지, 이런 좀 고민 때문에 여기 있는 동료에게도 좀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고 좀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때는 대표님도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명의 직원들을 이제 이렇게 어깨에 짊어져야 되니까 그런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대표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자면서도 핸드폰 이렇게 귀에다가 잡고 이러고 자고 그렇게 한 8개월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나와주셨는데 두 분은 각각 본보매정리에서 어떤 일을 좀 담당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업무 전반적인 네. 이제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저는 고객 상담을 좀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상담이 되고 나면은 그 상담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전체적인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신 분 같은데. 네,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 네. 맨날 혼나면서 하고 있어요. 혼나신다고 하셨지만 두 분 케미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네. 그럼 두 분은 창업 시작부터 함께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그 전 직장에서부터 이제 함께 어쩐지. 이제 인연이 있어서 그래도 친하진 않습니다. 친하지 않은 걸로. 그럼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조금 성장을 많이 하셨고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접어드셨지만 누구에게나 좀 처음은 좀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본보매정리의 처음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이전 근무지에서 만났던 동료들과 이제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트럭 2대, 그것도 이제 할부를 많이 이제 포함한 트럭 2대를 이제 구매하고 집을 사무실처럼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주말도 없고 주 7일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승고로 첫 사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숨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사업을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계기까지 이제 생길 정도로 고객님을 어떻게 유치할까,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숨고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고 저희가 창업에 좀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유품 정리, 특수 청소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상황도 청소하시면서 많이 맞닥뜨렸을 것 같은데 청소라는 거는 어차피 힘든 거라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은 뭐 각오를 하고 진행한 거라 상관이 없는데 고객을 유치하는 게 이제 가장 힘들었어요. 워낙 특수청소, 쓰레기집에 계시는 분들은
남에게 알려지기가 당연히 싫을 것이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고객 유치가 이제 가장 어려웠고 순고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목마름을 좀 많이 해소시켜 줬었던 것 같아요. 특수청소가 저도 유튜브에서 좀 봤지만 되게 쓰레기가 많고 어떻게 보면 좀 고독사 하신 집이나 이런 집을 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난이도도 더 높을 것 같고 단가도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어떤 편인가요? 일반 청소, 뭐 입주 청소 기준으로 네. 입주 청소는 뭐 평당 뭐 15,000원, 2만 원 이런 좀 이제 정해진 단가 네. 내에서 이제 매출을 좀 일으키는 반면에 특수 청소는 뭐 폐기물의 양이나 오염도나 기타 제반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굳이 이제 평당으로 책정을 하자면 평당 뭐 최소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도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와, 그럼 거의 이사 입주 청소 쪽이랑 비교하면 최소한 2배 정도에서 그 10배까지 차이가 네, 나는 맞습니다. 거네요. 순고에 특수청소 고수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고수님들 중에서 본범의 정리가 나 요것만큼은 좀 잘하는 것 같다, 좀 괜찮다, 약간 이런 순간들이 좀 있으실까요? 특수 청소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당연히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들이 배출이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까지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고 뭐 나아가서는 정리수납 서비스까지도 사실은 진행 가능해서 이런 것들을 홈케어를 좀 토탈케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고객님들이 좀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명예고수로서 순고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잘 잡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사업을 딱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와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네.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 할부금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이제 차량 2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2대, 3대, 4대 이제 쌓이면서 총 이제 8대 이제 가량 준비가 되어 있고 상담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한 4평 정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트럭을 이제 주차를 해놓거나 이제 현장을 출동하기 위해 비품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창고가 한 100평 정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 규모보다는 확실히 조금 성장을 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럼 사업 규모도 이렇게 많이 커지셨고 근데 사실 이렇게 규모도 커진 게 매출이 어느 정도 뒤따라줘야지 규모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제 가장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 월 매출은 지금 현재 한 7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제 이게 성수기랑 비수기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특수 청소다 보니까 이제 오염도가 심하게 발생을 하는 여름철이 조금 더 매출이 높은 편이라 여름철에 이제 최대 이제 매출을 이끌어냈을 때는 월 1억 정도까지도 월 1억. 네, 진행이 됐던 적도 있어요. 그때 고수님이 맛있는 것 좀 사주셨나요? 처음 사업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항상 원칙이 있는데 식비를 아끼지 않으세요. 1시간 안에만 먹을 수 있으면 5만 원짜리 뭐 코스를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도 없는 법카도 제공하고 계신다고 전 직원들에게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전에 회식을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풀어놨더니 뭐 한 2시간 밥 먹고 한 150을 썼더라고요. 뭘 드신 거예요? 장어를 그렇게 막 먹었더라고요. 그때 대표님의 심정은? 한 일주일 굶었죠. 네. 나는 굶을 테니 너네 먹어라. 그렇죠. 이제 매출보다는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순이익은 좀 어느 정도 나셨나요?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월 매출에서 인건비랑 이제 적은 고정비를 좀 지출을 하고 나면 그래도 회사 수익의 절반 가까이는 순이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순이익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면 되게 높은 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한도 없는 법카를.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방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결제를 해서 테스트를 계속 해봤어요. 동료들과 처음에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 이제 상호명을 정할 때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이 정도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본범의 정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특수한 케이스에 이제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 좀 보물 선물해 드리고자 본범이라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고객님들의 마음까지도 좀 정리해 드리겠다. 이제 새로 출발을 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 드리겠다 해서 정리라는 이름을 담아서 본범의 정리로 이름 지었어요.
의미가 너무 좋은데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항상 주로 표현하는 어떤 캐치프레이 같은 멘트가 있는데 봄을 되찾아 드립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그런 어떤 멘트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항상 따뜻함을 좀 주려고 하고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